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사과드리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하는 등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대국민 사과를 통한 읍소에 나선 것인데요. 민주당이 전국 단위 또는 주요 선거를 앞두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올해 3월 대통령 선거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때문에 선거가 없을 때는 거대 정당의 횡포는 있는 대로 다 버리고 선거 때만 되면 읍소하는 전략을 택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위기에 빠진 더불어민주당, 진짜 문제점은 뭔지 제대로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2004년 3월 23일 한나라당 임시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당대표로 뽑힌 박근혜 당시 당대표 당선인은 수락연설에서 내일부터 구 당사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차떼기당 이미지를 떨어내겠다는 것이었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반신반의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튿날 박근혜 대표는 진짜 천막 당사로 출근했습니다. 임시전당대회가 끝나고 간밤에 천막을 쳐놓았다는 것인데 바람이 불 때마다 천막은 먼지를 풀풀 날리며 요란하게 펄럭거렸고 온갖 소음 때문에 인터뷰마저 힘들 정도로 그곳은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차떼기당이라는 오명 속에 과반을 야당에 넘기는 건 기정사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윤여준 의원이 총선기획단 부본부장을 맡아 박근혜 대표의 일정을 조정했는데요. 박근혜 대표가 한번 다녀갈 때마다 지역구 표심이 달라진다며 후보들이 서로 와달라고 아우성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손에 붕대를 감고 유세에 나선 것이 이때가 처음이었는데 결국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을 달라고 호소한 끝에 한나라당은 122석을 얻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가까스로 당을 살려낸 것이죠. 그 이후로 박근혜의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은 위기를 극복하고 전성기를 누렸는데 그 중심엔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표의 무엇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혹자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덕이라고 평가하는 기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중함에서 비롯된 신뢰감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또 대중을 상대로 말을 자주 하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말에 믿음이 가고 신뢰감이 생기는 것인데 요즘의 정치인들을 보면 방송, 라디오 인터뷰는 물론 SNS에 사안사안마다 글을 올리며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지만 잦은 구설수와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고 또 너무 잦은 메시지를 내놓다 보니 때로는 조국 전 장관처럼 자신이 과거에 했던 말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도 허다분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사과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하는 등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대국민 사과를 통한 읍소에 나선 것인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의 이런 사과 퍼포먼스가 너무 잦다는 것입니다. 한번 민주당의 사과 퍼포먼스를 복기해 볼까요? 민주당이 전국 단위 또는 주요 선거를 앞두고 대국민 사과나 읍소를 한 것은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와 올해 3월 대선에 이어 오늘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 사건이 원인을 제공한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주를 이뤘지만 사과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지칭과 박원순을 기억하겠다는 현수막 등으로 비판과 역풍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또 올해 3월 대선을 앞두고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와 송영길 전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거듭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여러 연설과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했고 문재인 정권 후계자가 맞냐는 질문에도 후계자가 아니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차별화를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지지층의 눈치를 살피느라 사과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차별화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역시 취임 후 이른바 조국 사태와 민주당 내 반복된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사과한 바 있고, 선거 막판에는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머리에 붕대를 감고 미워도 한 번 더를 외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내 조국 사태 논란이 계속됐고 586 용태론을 주장했지만 송영길 자신부터 서울시장에 출마해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즉 습관적으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사과를 해왔지만 실제로 나아지는 것도 없고 쇄신도 없고 혁신도 없고 개혁도 없고 항상 그놈이 그놈이고 이처럼 같은 모습으로 일관했다는 것인데요. 실예를 들자면 지난 4.7 서울 부산시장 선거와 지난 대선에서의 민심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국회와 지방의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폭주와 독주에 대한 견제 심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4.7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경고장을 날렸지만 민주당의 폭주는 계속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이념에 취해 몇 안 되는 지지층만 바라보고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정치를 일삼았다는 것이죠.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으로 시작한 이들의 폭주는 임대차 3법,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이어졌고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해외 언론에서도 비판이 이어지자 언론중재법에선 잠시 주춤하더니 결국 재벌은 못 주고 대선 패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검수완박을 번갯불 콩 구워 먹듯 일사천리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여야가 상호 약속한, 상호 협의한 법사위원장 자리도 못 내주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들의 사과와 반성에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과할 일이 종종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으므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사과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사과 자체로도 화가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사과 후에 개선되는 것이 없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치밀어 오르는 화는 분노로 바뀌게 되고 아예 마음을 거두게 됩니다. 즉 포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 상태가 바로 포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민주당에서 개선의 의지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인데 조금 과장된 말일 수도 있겠으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공산당과 흡사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테지만 금태섭 민주당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언행 불일치를 비판하고 공수처법 국회 표결 때 기권했다가 2년 전 총선 때 공천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당 강성 지지층이 금 전 의원을 배신자로 낙인 찍고 정치 신인인 상대 후보를 집중 지원했기 때문이죠. 실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 검수완박의 내심 걱정하는 의원들도 소신 표결을 했다가 2년 후 총선 때 재선에 도전하는 길이 막히게 될까 걱정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상민, 박용진, 이소영 의원 등은 당 소속 의원을 위장 탈당시키는 꼼수까지 동원한 법안 처리 방식에 이견을 표했지만 결국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의원들마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처럼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당 지지층과 다른 생각을 입 밖에도 내기 어렵고 반대 표결은 꿈도 꾸기조차 어렵습니다. 즉 김씨 왕조의 입장을 100% 뒷받침하는 북한 노동당을 닮은 조직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 북한 노동당과 닮은 모습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북한 노동당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우상화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결속시키듯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 세력도 노무현, 문재인과 관련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어찌 북한 노동당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사과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사과는 원래 한 번만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